연애운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에 맞는 누군가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퍼주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관계라는 것은 이제껏 살아온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안정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의 감정이 요동치거나 불편한 것들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오해하시면서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고 그 굴레에서 늪처럼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을 지향하시기보다는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알아서 내 성향을 조금 보완하고 일생을 행복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나의 기질과 성향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성격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너무 애쓰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도 너무 애쓰지 않고 나의 기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라보는 남편 자리, 남자가 바라보는 처 자리가 중요하니까 이것들이 맞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잘해주는 사람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괜찮을 때, 그런 사람을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얼굴을 봤을 때도 인상이, 첫인상도 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모질거나 악독하거나 탁하거나 더럽다거나 이런 인상을 가진 사람을 굳이 내 갖고 온 인연으로 둘 필요는 없는 거니까, 기본적인 성향이 괜찮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도 안정적이고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왔을 때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때 좋은 인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복이 없다, 이런 팔자의 몇 가지 유형들이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의 사주를 봤을 때 남자가 숨어 있는 사주가 있어요. 거의 안 보이는 사주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여자분들의 기질이 통제를 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선천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잔소리를 듣거나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거나 나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도 거부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속이 돼서 안정감을 찾기에는 좀 어려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혼이 좀 늦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사주가 지나치게 독립적인 경우도 있어요. 사주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그 여자에게 혼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를 하고 여자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남자가 그런 여자에게 들어올 확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취를 하거나 여자에게 뭔가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남자들은 그 여자분의 빈틈이나 어설픈 모습을 채워주면서 자기 만족감을 갖는데, 사주의 기질이 너무 강하다거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여자분들은 그런 틈을 별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어려우므로 약간 기대려는 남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기대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남자가 들어올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만나게 되면 조금 고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성향이 너무 독립적이지 않은지, 통제나 간섭을 선천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사주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성취를 하면서 만족을 얻으려는 명예욕도 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남자나 자식의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므로, 스스로 성장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기질들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들어올 틈이 좀 없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굳이 차 문은 내가 다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데이트를 할 때는 차 문을 열어줄 정도의 틈은 조금 주시거나 그런 여유를 주셔서 상대방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만났을 때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다른 것들을 겪으면서 온 두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서로 맞춰간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숙하게 되면 굳이 궁합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과 타인의 성향을 알면 변화할 수 있고 기질을 넘어서는 성숙함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숙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성숙함은 사실 책을 많이 읽고 뭐 멘토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20, 30대 초반에는 잘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세월의 풍파를 맞아서 삐딱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면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성장과 성숙이 된 후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처자리를 바라볼 때 내가 많은 것을 해주고 챙겨주려는 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태도도 중요하니까 내가 기꺼이 책임질 수 있는지 또는 내가 같이 동반자로 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기질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기질인지를 남자건 여자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약간의 호감이건 호의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스파크가 있는 것처럼 너무 서로 좋다면 그것은 궁합이 안 좋을 확률도 있어요. 궁합적으로 봤을 때 서로가 상생이 되지 못하고 상충이나 극이 많을 때, 살이 많을 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순간적으로 서로의 감정이 몰입이 되면서 쉽게 친해진다거나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연애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가 마음의 변화를 서로 읽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편안함이 들고 안정감을 가지고 마치 집처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먹는 밥과 국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파스타나 피자나 뭐 중국 음식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느끼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은 한식,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만났을 때 편안하고 만났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됐을 때는 그동안 내가 못해줬던 그런 것들에 대한 자책도 있고 그러면서 후회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별은 늘상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별 후에 겪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스스로 온전히 겪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거나 이별 후에 겪는 마음의 아픈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쉽게 대체하려고 한다면 마음이야 물론 조금 편할 수도 있고 그 상처가 일부 덮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의 패턴들은 계속 그런 패턴들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연애가 잘 되지 않고 어떤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이제껏 해왔던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연애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진 후에 이별을 겪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을 스스로 온전히 이겨내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리적인 시간들을 충분히 나 혼자 견뎌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별의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고 내가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멀리 본다면 본인에게도 상처가 고스란히 남고 그 연애의 안 좋은 패턴들로 관성대로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애를 통해서 겪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 했던 말들과 행동들 또는 가치관들, 세상을 보는 관점들은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남아서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숱한 천한 사랑에는 발을 들이지 말고 적어도 운명적인 사랑은 없을 수 있지만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꿈을 꾸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와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결국은 나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또는 이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그만큼 충분히 사랑을 했고 그 사랑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한다기보다는 잘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충분히 그 과정을
음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미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할 거고 성숙해진다면 또 다른 사랑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